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지난 9일, 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이 42.2%, 국민의힘은 40.8%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을 하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런 조사 결과죠. 계엄 사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된 이런 상황을 감안을 한다면 국민의힘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지난주에 대비 3.0%포인트 하락을 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6.4%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20대만 놓고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43.0%, 민주당은 31.7%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히려 높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접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부산, 울산, 경남 이쪽만을 봤을 때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약 7%포인트 민주당을 앞서는 이러한 결과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여론조사 갤럽이라든지 한국리서치나 코리아리서치 등 같이 하는 NBS 전국 지표조사 결과 등을 본다면 대체적으로 흐름이 비슷합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약간 하락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하고 이러한 흐름들이 비슷한 흐름이 여론조사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이 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원내대표로서 이제 국민의힘이 우리가 특별히 잘해서 이렇게 지지율이 잘 나온 것은 아니다.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좀 너무 들뜨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죠. 부정선거나 윤석열 대통령 보호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결국 이러다가 이제 중도층이 또 이탈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성을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 중도층의 지지율만을 놓고 볼 때도 의미가 좀 있는데요. 계엄 직후를 본다면 민주당 중도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51.0%를 기록했다가 최근에 45%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계엄 직후에 16.3%에서 34.5%로 중도층에서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결국은 민주당이 중도층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이제 정당 지지율에서도 봤을 때 민주당 지지율이 42.2%였는데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52.9%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지지율과 정권 교체 지지율의 간극이 약 10.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결국 이제 민주당이 이 정권 교체의 흐름을 오롯이 지금 흡수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이 봤을 때 결국 이게 탄핵 소추안 부결 직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을 본다면 민주당이 52.4%, 국민의힘은 25.7%였습니다. 차이가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는 보수층의 지지율이 과표집됐을 수 있다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수층이 총결집하는 그러한 것이 여론조사에 반영됐다라는 것이죠. 일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하기엔 또 이게 좀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냐? 결국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대체할 대안 세력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다. 즉 이재명 대표가 차기 어떤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의견 이런 것은 큰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대안은 아니다라는 것이 여전히 강고한 하나의 흐름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상황은 그렇지만 이후에 이제 조기 대선이 현실화했을 때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을 예비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계열, 보수 계열의 단일화가 이루어졌을 때 상당히 만만치 않은 승부가 펼쳐질 그럴 가능성을 또 예상케 하는 그러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한테 뭐 어떻게 이런 결과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리얼미터 이제 이택수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흐름은 좀 잦아든 대신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 흐름이 커졌다. 이것이 하나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정리가 됐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제 심리가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야당이 최근에 이제 헌재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를 거기서 좀 빼기로 한 거,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한 거 아니냐, 이거 뭐야, 이거 탄핵할 때는 국회에서 탄핵할 때는 내란죄를 내세우더니 뭐야, 이것이 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대통령 지지율 이런 것들이 뭐 일부 조사에 40%까지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서 좀 보수층, 샤이 보수층이 전체적으로 좀 결집하는 그러한 것들이 최근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비등비등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것은 지금 계엄 사태, 그리고 국회에서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된 게 한 달 막 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론의 흐름의 변화, 이것은 정말 의미심장한 것이고요.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것과 관계없이 야당에 대한 어떤 심판, 야당의 기대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그런 결과가 아니겠나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 최종적인 결과는 아니고 이후에 나올 여러 가지 이제 내란 특검이라든지 또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여론의 변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큽니다. 그리고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그 근본적인 평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여론조사의 흐름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좀 겸허하고 늘 반성하는 자세로 새로운 어떤 변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발빠른 결론, 이런 것들을 또 가져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냥 뭐 지지율 조사에만 만족하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또 어느 순간에 큰 쓰나미를 맞을 수 있는 것이 또 현재의 전국의 흐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읽을 때 그러한 내면에 숨어있는 그러한 흐름, 이런 것을 잘 읽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은 변화를 원하고 미래를 원하고 상식적인 그러한 흐름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